자, 연일 시장을 저희가 들여다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7,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29만 원대까지 이제 30만 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90만 원을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200만 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와, 이게 가능한 것인가? 더 갈 수 있을까?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앞서서도 보셨지만 좋은 의견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도 외국계 투자은행들에서 우리나라의 눈높이, 코스피의 전망치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말 사이에 코스피 9,000까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JP모건 체이스에서 10,000포인트 간다고 찍어줬거든요. 이러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JP모건이 왜 코스피가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고요. 또 JP모건이 종목도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호해야 할 종목과 쳐다보지 말아야 할 종목을 구분해 줬는데요. 그것까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리포트들이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시장 9,000포인트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JP모건 체이스의 코리아 이코티 스트래티지에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10K, 10K까지 갈 수 있다. 결국에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황부터 볼까요? 코스피가 지난 1년, 지금 5월 초인데 작년 5월 초부터 1년 동안 코스피 최고치가 77번 경신됐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치면 78번째 최고치 경신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많이 파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계속 야금야금 모아갑니다. MSCI 이머징 마켓 내 우리나라의 비중이 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 21%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중국의 이머징 마켓 안에서 중국의 비중만큼 우리나라의 MSCI 이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국을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 시장이 좋다 한 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싶을 정도이고요. 자, 그리고 이 MSCI 이머징 마켓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이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상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 이 빅 회사들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를 보여드렸었는데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구글, 알파벳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삼성전자가 1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안에 우리나라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상위 20위 안에 사우디 아람코 정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자, JP모건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시장에서 최선호 시장이다. 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본적인 베이직 케이스, 스탠다드 케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패턴대로 간다라고 하면 무난히 9,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들이 다 겹치고 불확실성들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불 케이스에서 10,000포인트 제시했고요. 만약에 뭔가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서 베어 케이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래도 최하단은 6,000 정도까지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JP모건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 코리아 랠리에서 섣불리 하차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이 해소되고 있다. 상법 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자사주 의무 소각도 해야 할 것이고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우리 시장의 상승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파란 부분입니다. 거버넌스 개혁이 시장의 밑바탕을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AI 모멘텀의 확장,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리레이팅, 이것에 따른 실적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만큼의 상승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전쟁이 있고 나니까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제조업에서의 수익률도 역시 좋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더라도 방산, 전력기기 아니면 조선 이런 쪽에서의 수익률이 다른 일반 아시아 지역 내 벤치마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추가적으로 봤을 땐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나온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10,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물론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빨리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추가적인 상승을 겨냥한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섣불리 지금 이 상승 사이클이 멈출 거다고 조기에 판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이클 종료를 선제적으로 예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서 JP모건은 한국 코리아 랠리에 섣불리 하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러면은 JP모건은 뭘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되냐 추려줬습니다. 크게 6가지 업종으로 골라줬는데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반도체죠. AI 테마의 핵심 메모리 섹터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포워드 PER 그리고 포워드 기준 PBR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PER과 PBR이라는 겁니다. PER, 포워드 PER로도 봤을 때 마이크론이 8배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5.2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PBR로 따져봤을 때, 보수적으로 PBR로 따져봤을 때도 마이크론은 2.6배, 2배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PBR, PER 뭘로 봐도 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냥 AI 모멘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라고 JP모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장기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선호주, 선호업종은 뭘 봐야 하냐라고도 역시 찍어줬는데요. 자, 지배구조 개혁 수혜 자사주 소각이 특히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지주회사, 보험사들 있을 것이다 라고 잘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배당으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은행, 자동차, 통신, 그리고 시장의 거래량, 주식이 지금 화랑이잖아요. 증권사 당연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장기 성장 산업, 방산, 전력, 로봇, 원전, 우주, 조선 다 좋답니다. 이러면서 주가 잘 가고 있다고 하고요. 자, 이러면서 종목 리스트를 쫙 펼쳐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현대차 들어가야 되죠. 삼성물산, 삼성전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생명, 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SK지주사, 한국조선해양, LG화학, APR,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 아니라면 좋은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10,000포인트를 만드는 건 이런 종목들과 업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뭐 좋은 것도 말을 해줬지만 JP모건이 우리 시장 너무 좋지만 그래도 조금 피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공교롭게 딱 3가지를 찝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쪽인데 아쉬운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보험주가 아까 좋을 거라고 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쪽에서 현대해상은 뭐 수혜를 못 받는 건지 현대해상은 별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데 아쉽지만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현대해상은 비선호주 리스트로 JP모건이 제시했다라는 것을 잘 좀 판단을 해보시고 주도주로 바꿀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10,000포인트 가기를 기원하면서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